오늘은 빛과 파동 6단원의 마지막 부분인 소리와 소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파동의 성질들을 다 다뤘고 소리, 즉 음파도 파동의 하나의 종류다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고 소음이 뭔지도 간단하게 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 소리라는 거는 뭘까요? 우리 귀에 뭔가 들리고 이제 소리로 우리가 인식이 되는 것을 소리라고 하는데 소리는 어떻게 발생이 될까? 자, 소리는 어떤 진동이 전달되어 우리가 소리라고 부르는 것은 그대로 대표적으로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진동이 발생하면 이 진동이 공기를 통해 나의 귀로 들어와서 내가 소리를 인식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주변의 공기가 진동을 하고 그 진동이 귀로 전달되어서 우리가 소리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동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사람 목소리는 뭐가 진동하는 걸까요? 성대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소리곱새 될 수 있고, 아니면 피아노 소리. 얘들아, 피아노는 타악기죠. 피아노 안을 보면 건반을 두드려요. 그러면서 피아노 현을 진동을 시킵니다. 피아노 현을 진동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자, 피리를 불어. 우리 리코더나 단소와 같은 피리류들 있죠. 걔네들은 내가 공기를 집어넣으면 피리 안에 있는 공기가 진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소리는 여기 한번 비춰볼게요. 주기적인 진동에 의해 발생한다. 이 정도. 그래서 자, 공기 중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소리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떨리도록 해야 한다. 또 저장 나와 있지?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소리의 전달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 잠깐 언급은 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다시 해보면 우리 소리라는 음파라는 파동은 정리를 해볼게는 일단 종파라는 특징이 있어서 종파는 어떤 거지? 소리의 전달 방향과 그 다음에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하고 소한 부분이 있는 파동을 종파라고 했습니다. 소리는 종파에 속해요. 그 다음에 소리가 매질로 가질 수 있는 것들, 소리를 전달시킬 수 있는 매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만 됩니다. 그 말은 진공은 안 된다. 아무것도 없으면 소리는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였고, 참고로 빛, 마이크로파, 전자파와 같은 것들은 진공에서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는 파동이어서 요거랑 조금 다르다 한번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운주에서는 내가 친구에게 말을 걸어도 친구는 못 듣겠죠. 매질은 고체, 액체, 기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당연히 공기 전달되고, 우리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도 밖에서 음악을 틀어주거나 친구가 부르면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물. 고체는 우리가 종이컵으로 이렇게 전화기 만들어 본 친구들 많을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지. 실도 되고, 아니면 쇠, 나무, 이런 것들 다 소리가 전달 가능하다. 그래서 소리의 전달 보면은 소리는 물질을 통해 전달된다. 물질 동그라미 해주고요. 물질이 없으면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 즉 공기나 어떤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이 원리를 이용하면 방음창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방음창 만들 수 있을까? 유리를 이중창으로 달아주는 거야. 그리고 이 사이를 진공으로 해주면 어떨까? 소리가 들어왔다가 여기 전달되지 못하겠지.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막을 수가 있어. 방음벽도 이런 원리예요. 중간에 틈을 만들어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소리의 속력도 볼 텐데, 자, 우리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매질은 고체, 액체, 기체라고 했어. 근데 자, 이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언제가 제일 빠르냐면 고체일 때가 제일 빠르고 액체, 기체 순으로 느려져. 자, 왜 그러냐면 우리 고체, 액체, 기체의 차이점은 입자들의 배열이 가장 큰 차이였어요. 뭐 다른 운동하는 운동성도 차이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이 정도였죠. 이런 식으로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입자 간의 간격이 더더더 멀어지고 고체 쪽으로 갈수록 가깝다라고 했어. 자, 근데 방금 우리는 소리는 물질을 통해 전달된다라고 했거든. 물질. 그럼 이거예요. 얘가 진동을 받으면 얘가 가서 얘를 때리고 옆에는 애를 진동을 전달하고 직접 만나서 물건을 전달해주는 것과 같은 것처럼 소리는 전달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거리가 먼 기체에서는 전달하는데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 고체나 액체보다는. 그래서 고체에서 소리의 속력이 가장 빠르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매질에 따라서 소리 속력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또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냐면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 자, 왜 그러냐면 앞에서 우리 기체 분자 운동 같은 거 다뤘는 거 기억나면 이해 잘 될 건데,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들의 운동은 좀 더 활발해지지. 더 운동이 활발하다 보면 얘들이 막 움직여서 옆에 있는 애한테 가서 진동을 전달시켜 줄 수 있는 확률이 더 빠르게 커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빠릅니다. 요거는 이거보다 다음 우선순위로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 표를 한번 보면 얼음, 요리, 강철, 나무 등은 고체죠. 순수한 물, 바닷물은 액체고, 여기는 기체가 이렇게 있네. 자, 그러면 지금 강철에서 가장 빠르네. 그리고 요리, 나무, 얼음 순으로 느려지고, 보니까 액체들이 고체보다 확실히 느린 거 보이죠? 기체는 더 느린 거 보이지? 자, 근데 액체 중에서 순수한 물이랑 바닷물이랑의 차이는 뭘까? 바닷물에는 소금, 염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순수한 물보다는 안에 고체들이 많고 입자들이 조금 더 꽉 들어차 있어. 그래서 속력이 조금 더 빠른 것이고, 같은 기체인 0도씨 공기와 15도씨 공기에서는 온도가 높은 15도씨 공기에서 속력이 훨씬 더 빠르게 나오더라 라는 거. 그래서 참고로 이제 공기에서의 소리 속력은 이러한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T가 지금 V와 같은 구간에 나왔지. 무슨 말이야? T가 커지면 V도 커지도록 지금 되어 있죠. 이게 비례식이지, 비례식. 이렇게 뜨겠네. Y절편 생기고. 그래서 소리 전파 속력도 이렇게 보고, 식에서도 온도에 따라서 소리의 속력이 올라가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는 게 같은 온도에서 기체 분자가 가벼울수록 빠르다라는 것도 있어. 무조건 빨리 옆에 친구한테 전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체 분자는 가벼울수록 빨리 전달을 해줄 수 있으니까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갱이 사이가 가까울수록 제일 빠르고, 그 다음으로는 조금 더 활동성이 큰 거, 그 다음에 가벼울수록 더 빨리 전달한다. 이 정도 알아주면 됩니다. 자, 62쪽에 소리 멀리 전달하기 한번 볼게요. 자, 대부분의 소리는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된다. 우리 목소리든 아니면 스피커, TV에서 나오는 소리들 모두, TV도 TV가 있고 내가 앉아있으면 여기 공간을 통해 이렇게 전달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소리는 얘들아, 하나를 일자로 쭉 오는 것이 아니라 넓게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작은 소리를 나게 되면은 여기까지만 가고 멀리까지 전달되지 못해. 얘도 파동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커야지만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소리를 멀리 전달하기 위해서는 손을 모아서 이렇게 입에 대고 소리 내는 것도 있겠죠. 그럼 왜 이렇게 하면 더 소리가 크게 날까? 왜 이쪽으로는 우리 귓속말 할 때도 이렇게 가리고 하잖아? 그러면은 소리도 안 들려, 입모양도 안 보일 뿐더러. 왜 그럴까요? 여기서 나와서 소리가 이렇게 옆으로 퍼질 소리들이 안으로 다 모여서 안쪽으로 가기 때문에 소리들이 모여서 더 많은 소리들이 이동을 해서 더 큰 소리가 만들어지고 더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실전하기도 이렇게 나오죠.
공기는 퍼져나가면서 전달되기 때문에 가다가 많이 흩어져 버리지만 실전다기를 만들면은 여기 진동이 실을 통해서 전달돼요. 그래서 조금 더 또렷하고 크게 들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 전달된 소리는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들을까?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기관 중에 귀라는 기관이 소리를 듣고 있지. 해줄게요. 여기 보면 자, 맨 처음에 이 종이 진동을 만들지. 물체가 진동을 하고 소리가 발생한다. 그치? 그러면 이 소리가 전달이 되어서 어디까지 갈까? 자, 일단은 여기는 뭐가 다 차있어? 공기가 다 차있죠? 공기를 진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고막을 진동시키죠. 그러면은 발생하고 공기 진동하고 고막 진동.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자, 여기서 고막 옆에는 귓속뼈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이 진동이 귓속뼈에 전달이 되고 진동을 이 안쪽으로 달팽이관이 진동을 이어받아서 청각신경을 넘겨줍니다. 그러고 뇌로 갑니다. 이렇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자, 손을 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감싸서 들을 때도 있잖아. 그러면 진동이 귓바퀴로 더 잘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상세하게 깨끗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고막이 떨려야지 이가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고막을 다쳤어요. 고막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차피 지금 고막이 떨리면 옆에 귓속뼈들이 떨리거든. 뼈의 떨림으로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고막을 이용하지 않고 뼈를 통해서 진동을 바로 넣어주는 거. 자, 밑에 보면요. 여기 귀가 있는데 여기 뒤쪽에 여기 뼈가 있거든. 여기다가 딱 대어주는 이어폰이 있어. 그게 골전도 이어폰입니다. 뼈를 통해서 전도되는 이어폰.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바로 있네요. 골전도 이어폰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 약한 소리를 크게 듣는 방법. 소리가 좀 약해서 내가 좀 크게 들어주고 싶으면 오목거울에 반사를 시킵니다. 자, 우리 빛도 파동이지만 소리도 파동이야. 그래서 반사를 해. 우리 파동의 반사 배웠어, 앞에서. 오목거울 넣어주면 빛은 어떻게 되죠? 모든 파동들은 모입니다. 그래서 넓게 들어오는 음악을 내가 좁게 모아서 한 곳에 집중시켜주면 얘는 훨씬 더 큰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 오목, 거울. 자, 그 다음 청진기 볼게요. 청진기는 여기 우리 몸에 대는 부분이 넓은 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소리를 모을 수가 있겠지. 그럼 모아서 관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소리가 잘 들린다. 평면파로 전달한다. 이런 거 평면파 이렇게 일자로 나가는 거 기억하죠? 자, 그럼 보청기는 얘들아 귀가 잘 안 들리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얘는 소리를 더 크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전기신호로 먼저 바꿔. 그 다음에 얘를 증폭시킨 뒤에 다시 소리로 넣어줘요. 전기를 갖다가 오지. 소리를 전기로 바꾸는 걸 해야 되고 이 신호를 또 증폭기에서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청기는 대체적으로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거예요. 좋은 퀄리티를 얻게 하기 위해선 조금 좋은 제품도 많이 필요하겠지. 그렇습니다. 자, 64쪽 넘어가서 소리의 3요소 볼게요. 우리 소리를 판단을 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존재하잖아. 노랫소리 아니면 뭐 물 틀었을 때 물이 내려가는 소리,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소리, 되게 바이올린 키는 소리, 피아노 치는 소리 되게 많죠. 그럼 이런 소리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성질을 매길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소리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소리의 크기.
자, 크기는 소리가 너네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 소리가 크게 나고요. 소리를 작게 속삭이면 아주 작게 나죠. 이게 소리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소리의 크기가 다른 건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비교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진폭으로 이것을 파악을 합니다. 우리 진폭 기억나요? 진동 중심에서 이렇게 파동이 있을 때 진동 중심에서 마루 아니면 골까지 의 높이지, 높이. 이게 진폭이죠. 그래서 이게 클수록 어떻다? 큰 소리가 난다. 이런 문제 잘 나오니까 잘 봐두고. 자, 그래서 소리는 우리가 데시벨로 표현합니다. 데시벨.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음의 세기 범위는 0에서 120밖에 안 된대요. 이 이상 넘어가면 잘 안 들리고 오히려 너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 받을 정도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소리의 높이. 우리 피아노나 어떤 악기들을 다룰 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까지 있죠. 아니면 엄마 목소리가 대체적으로는 아빠 목소리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지. 여자 목소리들 조금 얇으니까 이런 것처럼 높이, 소리의 높낮이 를 결정하는 것은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자, 진동수는 기억할까요?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2초였다고 해보자. 2초 동안 이 사람은 낮은 소리는 한 번 이어주면 2번 진동했지. 얘는 2예요. 자, 근데 우리 진동수는 헤르츠라고 표시를 했었어. 얘는 2헤르츠야. 얘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헤르츠나 되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소리의 높이는 진동수로 따지고 누가 더 높은 소리를 낸다? 진동수가 큰 쪽이 더 높은 소리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는 20에서 2만이 돼요. 되게 많은데 할 수 있지만 2만도 이상은 초음파입니다. 사람들 실제로 되게 많이 들을 수 있어. 사람, 개, 고양이, 박쥐, 돌고래. 자, 근데 사람보다는 개, 고양이, 박쥐, 돌고래들이 훨씬 소리를 잘 듣죠. 많이 듣지. 지금 주파수의 범위가 넓지 전부 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돌고래 소리는 우리가 거의 못 듣지. 우리 사람도 얘들아 커가면서 조금 갓난아기나 어릴 때는 되게 넓은 범위의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청력도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듣지 못하지.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 자, 소리의 높이 차이에서 물이 담긴 병을 부는 경우 우리 이렇게 해서 실로폰 자, 물이에요. 이거는 잠가놓고 뭘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여기다가 바람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두드릴 수도 있지. 소리곱새로. 여기서는 부는 경우를 먼저 물었네요. 자, 얘들아, 불면 어떤 부분이 진동을 할까? 우리가 부는 것도 바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진동을 해. 그치? 공기가 진동을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가 많고 점점점 줄어든다. 그쵸? 자, 여기서 진동할 게 별로 없는 곳에서 높은 소리가 난다. 많은 곳에선 낮은 소리가 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둘이 치는 속도는, 치는 에너지는 다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공간이 작잖아. 그래서 이 작은 곳에서 얘가 치는 걸 다 흡수를 하려면 높은 소리를 내서 즉 많이 진동을 해야지 가능한 거고 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높은 소리가 난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유리잔을 이제 두드려. 자, 두드리면 뭐가 진동돼? 이제는 물이 진동되지. 그쵸? 자, 그러면 이제는 양이 적을수록 높은 소리가 난다. 이거는 외워줍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이 가장 양이 적어요. 그래서 오른쪽의 소리가 가장 높다. 두드려줬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진다는 거.
자, 자를 튕길 수 있어, 우리. 자 있으면 책상 끝에다가 걸쳐놓고 자 끝을 텅 쳐보세요. 그럼 소리가 납니다. 자, 소리가 날 때 한번 다시 기억해볼게. 양이 적을수록 높은 소리, 그치? 그러면 내가 자를 조금만 내놓고 했을 때랑 많이 넣어놓고 했을 때랑 언제가 더 높은 소리가 날까? 조금 내놓고 튕겼을 때 튕기는 양이 적기 때문에 더 높은 소리가 나겠죠? 이거 다 기억해줍니다. 그래서 무슨 뭐 유리컵, 실리콘 이런 것들 내용 많이 나와요. 자, 실리콘도 그렇다. 실리콘도 길이가 짧을 경우 더 높은 소리가 납니다. 여기가 솔이고 여기가 도다. 그럼 여기가 높은 솔이겠죠, 더. 기타도 그렇다. 줄이 가늘고 팽팽할수록 줄이 가늘고 팽팽하면 진동수가 올라가요. 빨리 떨리기 때문에 팽팽할수록. 그래서 높은 소리가 난다.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룰 소리의 3요소는 맵시라는 거고, 이거는 음색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음과 구별되는 어떤 음의 특징. 이거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피아노로 듣는 것과 바이올린으로 듣는 것, 또 다른 뭐 컴퓨터로 듣거나 하는 것과 다 다르죠. 느낌이 다르지. 음은 다 똑같지만 높낮이 똑같지만 다르죠. 그래가지고 음색이라고 해요. 우리가 가수들 노래할 때 음색이 예쁘다라고 하잖아요. 목소리가 사람마다 다른 거, 그거는 맵시라고 한다. 야, 얘는 왜 그러냐면 우리 파동의 파형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의 선생님의 목소리는 이런 느낌인 거야. 모양이 다르지? 그러면 음색이 다르구나. 파악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암호는 무궁화예요. 자, 그래서 65쪽으로 가보면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목소리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화 받을 때 바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거. 자, 소리 파형수 아주 자그맣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에 좀 잘 나오거든요. 자, 봐주면 자, 똑같은 시간 동안 얘는 가는 몇 회 진동했을까? 하나, 둘, 2회 했네. 그쵸? 2회. 나는 1회 했네. 이런 식으로 진동수가 2배가 더 크니까 더 높은 소리다. 근데 자, 우리 진폭은 같지. 그래서 소리의 세기는 같다. 이런 식으로 파형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것도 해보면 여기서 진폭은 누가 클까? 여기가 크죠? 그치? 진동수는 같은 시간이라고 치면 오른쪽이 한 번, 두 번, 세 번, 3.5를 했네. 2번 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음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우리가 소음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람마다 개인적이랑 사회적으로 다룰 수 있어. 소음의 정의가 뭐냐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소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음을 느끼는 정도는 다 다르겠지? 내가 자동차 도로에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자동차를. 그러면 아주 시끄럽겠지. 하지만 내가 집에 가만히 쉬고 있어. 그러면 소음이 안 들리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소리일수록 소리 크기의 변화가 클수록 소음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귀에 좀 익숙한 소리들은 소음으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백색 소음이라는 게 있어. 백색 소음으로 인식하기도 해요. 그냥 뭐 커피숍에 있는 사람들이 살짝씩 걸어다니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책 넘기는 소리 정도. 요 정도는 우리가 오히려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소음이라고 해서 백색 소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 다양한 소음들이 많죠. 문을 닫는 소리, 말소리, 발소리, 뛰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아니면 떠드는 소리, 가정용 기구를 사용할 때 나는 소리, 예를 들어서 믹서기 같은 거, 아니면 세탁기 같은 거 사용할 때 나는 거, 이런 거 있겠지. 우리 왜 꼭 자려고 하면은 시계 소리 똑딱똑딱 소리가 거슬릴 때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소음은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 순간에만 듣기 싫게 만들더라도 소음에 속할 수 있다. 그래서 소음을 심하게 되면은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작업 능률도 떨어지고 심하면 청력 손실까지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소음을 많이 듣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자, 뒤에 가보면 소음에 대한 설명이 더 있고요. 자, 그래서 소리의 세기 단위, 우리 데시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데시벨은 굉장히 단위가 좀 극단적이에요. 소리가 10데시벨 증가할 때 그 전보다 10배가 더 커져. 그러면 20데시벨은 10데시벨의 100배고 30은 20데시벨의 또 100배겠지. 그러면 20데시벨이 차이가 나면 100배가 차이 나는 거겠지. 그쵸? 10데시벨 차이 나면 10배 차이 나는 거. 그러면 30데시벨 차이 나면 100 곱하기 10이니까 1000배 차이 나겠지. 이런 식으로 제곱으로 계속 커지게 된다. 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는 0 데시벨에서 그 뒤로 큰 거는 다 들을 수 있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0데시벨로 해서 데시벨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이거 사람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통 지금 보니까 가정에서 평균 생활소음은 40 정도, 말하는 거는 50 정도, 뭐 제트엔진 소음이 150 정도고, 콘서트에 갔을 때 이제 가수들이 노래를 하고 거기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 이 정도를 120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트엔진 정도의 그 소음을 계속 들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평생 청각 장애도 있다. 청각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음은 최대한 접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다. 여기 보면 우리 주변에서의 소리 색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면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뭐 소음은 듣기 불쾌한 소리라고 해왔지만 이거는 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을 수 있잖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리고 소리로 인한, 자, 우리가 별로 소음으로 듣지 않는 것은 조금 주기적이고 불규칙적이면 우리가 소음으로 듣지 않아요. 근데 불규칙적이고 애들이 파형이 일정하지 않고 하면 우리가 불쾌하게 느껴져요. 여기 보면 적어볼게. 이 정도. 그래서 아무리 뭐 내가 듣기에 좋더라도 상대방이 그거를 듣기 싫어한다면 그거는 소음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어는 요 방금 했던 챕터는 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2차 암호 얘기해주고 뒤에 가서 더 볼게. 2차 암호는 애국가. 애국가입니다. 아까 무궁화였고 애국가. 자, 그 다음 소음에 의한 피해들. 여러 가지가 많지 지금. 뭐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생리적으로. 이거는 우리 그냥 신체적인 피해를 주는 게 생리적인 피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호르몬이 잘 작동하지 않다던가,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심장박동이 올라가거나 하는 것들, 아니면 정말로 내가 신체적으로 피해 입는 거는 고막이 손상되거나 제대로 잘 들리지 않거나 하는 등 난청 같은 것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엄청나게 좀 심각하죠. 그래서 이거는 자, 뭐 연령, 성별, 나의 민감도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다. 내가 굉장히 청력이 민감한 사람이면 조그만 소음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심리적인 피해가 가장 좀 크기는 크죠. 요즘에 뭐 층간 소음 이런 거 되게 아직도 뭐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음의 원인은 우리 다 잘 알고 있어. 공사장, 공장, 아니면 길, 교통기관, 뭐 기차나 아니면은 그냥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들리는 소리 같은 거, 비행기, 사람들이 내는 소리, 커다란 곳에 모였을 때 그런 것들이 소음공해의 주된 원인이다. 자, 근데 대체로 남자보다 여자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더 소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좀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소음에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어. 못 쓸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자려고 하거나 뭔가 릴렉스 되어 있는 휴식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하지만 여기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 정도 있네. 아까 봐주면 아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소음들 아까 얘기했었거든. 전화 소리 70 정도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거나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지하철 독착 소리를 오랫동안 들으면 청력장애가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피해를 줄이려면 애들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우리 기준을 세워놨어. 소음 환경 기준. 낮에는 50, 55, 65 정도. 밤에는 조금 더 낮게 했어. 밤에는 조금 소리가 잘 들리고 사람들이 취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도로변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 기준 안에 맞추려고 사람들이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할 수 있을까? 공장 지역과 주거 지역을 구분한다. 애초에 공장과 아파트를 같이 세워두지 않으면 되겠지. 아니면 기계를 제작을 할 때 소음을 조금 적게 내도록 기계를 제작하면 되겠죠. 아까처럼 방음하는 벽 같은 거를 기계 옆에다가 붙여주어서 중간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면 소리가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소음기를 부착한 소음을 내지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전파되는 단계에서 이거는 이미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이고 밑에 있는 것들은 전파되는 단계 이미 만들어지고 났어. 이미 공장이나 주거지역이 이미 같이 생겨버렸어. 이런 경우 방음벽을 설치하기도 하고 방음림 방음림은 숲 같은 걸 설치해 주는 거예요. 숲이나 공원들. 그러면 중간에 그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나 풀들이 소리를 막아줍니다. 이중창 아까 쌤 말했던 거 방음해 주는 거. 그 다음 자 유입 단계 이거는 들어오고 있어. 이미 그 이상을 넘어갔어. 그러면 그냥 일을 조정하다던가 아니면 작업 시간을 사람들이 일을 나간 오전에서 저녁까지 정도만 한다던가 아니면 기마개를 차고 있는다던가 이러한 대책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음벽도 이렇게 고속도로 근처에 이렇게 벽 있고 여기에 차가 딱 지나가는 이렇게 방음이 설치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다 방음벽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6단원이 끝이 났고 마지막에 우리 생활과 좀 관련되어 있는 소음까지 다뤄봤고요. 마지막 챕터 시간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